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의 맛,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했던 빨간맛 키워드, 최수찬 고수님께서 3가지 선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 3월 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이에 건설과 철강, 기계 업종이 연일 후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사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수혜주 이야기와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수주 랠리에 조선업계가 호황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도 조선주들이 강세 보인 한 주였습니다.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상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조선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시장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 식품기업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눈길은 푸드서비스 섹터로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외식과 급식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이유와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고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주식의 맛, 진정한 주식의 맛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맛 박하윤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오늘도 이 시간 국내 증시부터 미증시까지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진정한 주식의 맛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의 빨간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돌파 매매의 달인 최수찬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고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빨간 맛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달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개그 콘서트의 한 프로가 생각나는데 네.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빨간 맛 벌써 이제 몇 주 됐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빨간 맛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순서부터 포스코라든가 오리온홀딩스, 제가 수익률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점부터 방송 나온 시점부터 공개된 시점부터 이 시간에 또 무료 추천으로 나가는 종목들 다 그렇게 공개되는 건데 아주 빨간 맛으로 계속 연일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들 아신다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의 맛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핫 이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 초대형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수혜 지속이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핫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제가 이 갖고 나온 이슈는 다 뻔히 아는 바이든 이슈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끝까지 채널 고정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아주 강력하게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드릴 겁니다. 이제 벌써 5월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냐 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오늘 정답을 드릴 건데 이 내용 잘 봐주세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2,000조, 2,500조 이 부양책 하나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달 3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 그래서 그 돈이 그것도 2,000조 정도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천억 달러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통과시켜줬고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인프라 투자예요. SOC 인프라 투자에 무려 우리나라 돈은 2,500조, 정확히 이제 2조 3천억 달러를 통과시켜달라. 통과가 됐냐? 안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100석이면 60석의 통과 투표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힘만으로 60석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공화당의 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루이지애나주의 레이크 찰스 이 교량, 이것이 이제 1951년도에 개통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거죠. 이 교량 앞에서 강력한 연설합니다. 꼭 필요하다.
이유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된다. 그거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언제 통과될 거냐? 저도 정확히 모르죠. 미국의 의원들을 제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다만 나온 소식으로 전망해 보면 법인세를 이제 인상을 한다 했는데 이걸 좀 조율하기로 그랬어요. 한 발 물러나겠다 내가. 25% 트럼프 대통령 21%인데 내가 좀 너무 과했나 보다. 협상 하나 하기 위해서 좀 법인세는 좀 줄여주겠는데 이건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주 노후화된 교량 그 앞에서 연설했단 말이죠. 이것은 한 7월 달 정도 되면 뭐 협상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 2,500조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세부 항목도 알려드릴 텐데 우리나라 예산이 작년 예산이 558조입니다. 558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요. 국방비가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이제 복지 쪽이지만 그 다음에 국방비가 이제 50조 원이 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올해 1,100조 정도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예산이요. 중국이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산이 1년에 4,400조인데 여기 지금 오로지 인프라 투자라면 도로, 교량, 뭐 전력, 뭐 변압기 이런 거죠. 학교, 공공, 그다음에 공항, 철도 여기에만 순수 2,5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소위 말하면 그 중소건설사들이나 그쪽 관계자들은 놀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돈을 이제 통과시키면 이쪽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쪽에 돈을 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통과될 것은 뭐 거의 결정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뭐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에서는 9천억 달러 정도 해주겠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요? 라고 하는데 바이든의 승리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어느 정도 좀 하냐면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면 시간 있으니까 다리랑 건설, 그다음에 교통, 항공, 그다음에 항구 이쪽에 무려 6천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죠. 미국 같은 상수도 음용 상수도 좀 잘 안 돼 있는데 상수도 쪽에 이제 3천억 달러. 그래서 토탈 1조 5천억 달러니까 약 1,700조 원 정도를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족계획.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뭐 돌봄, 유아 이런 쪽이죠.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의 이제 무상급식 이런 교육 쪽에 가족 계획에 관련된 것도 무려 1조 9천억 달러를 또 요청했습니다. 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수혜라고는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혜가 있을 거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전에 보시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 해가지고 진성티 씨가 제일 많이 부각이 됐을 거예요. 기계주 중에서. 근데 지금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핫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저 상당 부분에 보면 IT 기업 부정적으로 있죠. 바로 법인세 인상 때문에 IT 기업들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IT 기업들은 사실상 뭐 기술주가 최근 성장주가 뭐 못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부분의 영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저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부분도 있는데 이 중국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이 자료 하나 같이 보면서 갈게요. 아까 이제 차트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 제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아까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과연 2017년도에는 가긴 갔어? 어떤 차트를 볼까요? 관련된 거 뻔한 철강주 그럼 그때 갔냐 안 갔냐 보도록 할게요. 철강주 대표적으로 포스코를 한번 보면 2017년도 하고 나올까요? 2017년도입니다. 여기 지금 차트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2017년도거든요. 포스코 갔네요. 그때 뭐 반덤핑 얘기 나오면서 2018년도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되면서부터는 이제 못 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는 1년간 올랐네요. 그렇죠? 뭐 세아 특수강, 그다음에 세아 베스트 2017년도에 올랐네요. 그럼 기계주 중에서 아까 진성태 씨 얘기했는데 진성태 씨 2017년도 올랐네요. 1년 내내. 그다음에 DY 파워 유압기 쪽이죠. 올랐네요. 그렇다면 올해도 이 소식이 나왔으니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주도주다. 그러니까 철강 왜 가는지 처음에 이 시간에 나와서 포스코 3박자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스코 철강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요?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이고 겁난다고요? 반덤핑 얘기는 없으면 갑자기 반덤핑 얘기 안 나오면 실질적으로 철강주는 올해 내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다음 아까 기계주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도 이제 오름세가 나오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쪽 관련된 바이든 인프라 투자는 주도주다 이렇게 저는 결정을 좀 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중국도 봐야 됩니다. 그럼 미국만 있냐? 미국의 실질적 수혜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포인트 좀 이따 잡아드리겠는데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중국 양회 때 나온 얘기인데 포인트는 내수 부양하고 기술 자립하겠다. 항상 얘기 나온 건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가 중국에서도 2019년도에는 2조 원이 넘는 2조 위안.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80조 원 정도. 작년에는 3조 7천억 위안이었거든요. 한 600조 정도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 국채 발행까지 했는데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1로 서부 개발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나오는데 하나의 힌트가 있죠. 어떤 거냐면 굴삭기 판매 힌트를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냐면 작년에 굴삭기가 29만 2천 대가 굴삭기가 판매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요. 올해는 1월에서 3월 달까지요. 1분기에만 무려 11만 3,565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두산 인프라코어나 또는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판매하는 회사는 호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에서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 인프라 투자. 네. 같이 뭐 양쪽에서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나라 외에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SOC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이 2019년도에 19조 8천억, 2020년도에 23조 2천억, 2021년도에 올해 26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원래 건설 경기 부양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SOC 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SOC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국내 건설 경기를 다운시킬 수 없으니까 계속 살리고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경기 쪽으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서 가는 건데 주목할 건요. 최근에 이렇게 SOC 사업을 늘리면서 토목 쪽에서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 건설 주택 경기 쪽으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3년도까지는 주택 토목보다도 주택 민간 쪽에서도 살아날 것이다. 이유는 3기 신도시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공급 확대 전략에 있어서 건설주도 국내 건설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74년 통계 집계 이래로 국내 건설업체가 매출액이 400조 돌파된 게 작년이었거든요. 올해도 더 이상이 되는데 국내 쪽에서는 살아날 요인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철도 사업, 4차 국가 철도망 사업도 발표가 얼마 전에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것이고요. 작게는 서울에서 핫한 이슈, 경부고속도 지하화, 이거는 금액이 세발의 피죠. 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것은 서울의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 조사, 예비 타당 조사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기준이 세워졌는데 예비 타당 조사가 어떤 거냐면 사업비가 500억 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00억 원이면 이거 예비 타당 조사를 검토를 해야 돼 했는데
1,000억 정도로 완화하겠다. 그러면 500억 정도 사업은 그냥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방에서는 이런 예비타당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권들을 많이 추진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제가 바이든 얘기로 시작했는데 네. 결국 힌트가 정답은 올해 여러분 반도체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는 계속 성장 사업입니다.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붙잡고 늘어지고 가장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면 수익 나는 건 맞는데 올해는 트렌드가 시장에서 수혜로 받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철강, 기계, 건자재, 건설. 여기서 건자재 부분을 짤막하게 언급해 주겠습니다. 재개발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홈인테리어 쪽이 최근 예능 프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예능 프로를 보면서 우리 집도 저렇게 바꿔볼까? 네. 이런 소비 심리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아빠 어디가? 대표적으로 아빠 어디가 때문에 캠핑족이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버라이어티 쇼가 많이 그 예능 프로가 나오다 보니까요. 야외 예능으로 나가는 프로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 힌트를 얻는다면 건자재 관련주도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철강, 기계, 건자재, 건설 요 종목군들은 뭐 시멘트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 보면 이런 관련주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주도 상승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든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우리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까지라면 지금이라도 네. 좀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차트 하나만 좀 보면 설명될까요? 또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라고 볼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볼 수 있다면 올해 계속 신고가인데 이렇게 중간에 눌러주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눌러줄 듯 하다가 또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마음을 단디 먹으면 돼요. 어떻게? 이건 무조건 계속 신고가 나와. 외봉으로 빠지면 기술적 분석상 이때 당시에 외봉이잖아요. 최고점에서 쭉 빠지면 반드시 빠졌던 거의 절반 이상 끌고 올라오니까 외봉 구간이라서 겁먹지 마라. 내려오면 시장이 좀 흔드는 구간이 이번 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매수 접근해도 좋다. 왜요? 올해 연말까지 신고가는 계속 행진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게 보기 때문에 네. 또 포스코로부터 건설주도 최근에 살아나는데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기계주를 특히나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접근의 타이밍은 제가 잡아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간다면 결국 수익권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강, 기계, 건자재, 건설 관련주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클리 핫키워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푸드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수급을 보면 이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뭘 알고 있나 봐요. 확실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만남을 하다 보면 이제 백신을 7월 달부터 다 맞는다고 하잖아요. 나이 순서대로. 그러면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를 벗고 종식이 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여행 가고 싶어.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맞아요. 맛집 네. 가고 싶은데 괜히 가가지고 내가 운이 좀 안 좋게 걸리면 막 비난이 될 것 같고 내가 1호가 돼버리면 우리 가족 중에서 네, 1호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1호가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바로 외식이 급증할 거라고 봐요. 뭐 당연히 외식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네, 인류는 항상 희망을 쏘는 거니까요. 설국 역차에서 나오듯이 네. 희망을 쏘는 거기 때문에 종식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 이제 서서히 우리는 기지개 팔 거야. 코로나 종식. 그럼 외식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격주로 이제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뭐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생들이 급식을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급식을 많이 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외식과 급식의 어떤 정상화 과정이라면 전 이 푸드 서비스 업체는 무조건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우량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니 외식하고 급식
한 가지 나온 뉴스가 단체 급식이 일감이 개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 웰스토리, 그다음에 LG 쪽의 그룹의 아워홈,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요 5개 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급식 단체 급식의 80~90%를 점유하고 있어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그룹이나 이게 기업에서 급식 엄청 많으니까 임직원이 요 80%인데 이것을 개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 경쟁으로요. 그러면은 수혜를 뭐 받을 기업도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세계푸드가 뭐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 모 회사에 단체 급식을 입찰을 딴다면 뭐 실적이 증가하겠죠. 네. 또는 뭐 CJ 프레시가 그런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수혜가 될 텐데 연간 4조에서 이제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매년 연간 증가율이 한 6%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푸드 서비스 업체들은 지금 시점이 투입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 간편식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밥 삼시세끼,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당시 20, 30년 전에, 이거 오래된 것 같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학생들 도시락 갖고 다녀서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죠. 아침밥 챙겨줘야지, 점심 도시락 싸줘야지, 저녁에 오면 저녁밥 챙겨줘야지. 당연히 삼시세끼 엄마가 해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밥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엄마가 삼시세끼 챙겨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외식을 무조건 한 번은 합니다. 점심을 급식으로 먹던 학생들도 저녁도 일주일에 2~3번은 외식합니다. 그러면 이 식습관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대기업의 CJ 프레시웨이나 신세계푸드 업체들이 급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식습관의 문화의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점, 향후에 투자 종목으로 이 푸드 서비스 업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세계푸드는 좀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원래 스타벅스 향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즘 네. 노브랜드 버거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1호점이 홍대점입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딱 벌써 1호점이 2019년도 8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요. 1년 반 만에 오늘 100호점이 나왔습니다. 그 100호점은 어딜까요? 혹시 어딘가요?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SSG 홈구장입니다. 오늘 야구장에서 100호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100호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맹점이 나왔거든요. 요거 또 하나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적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CJ 프레시웨이죠. CJ 프레시라든가 신세계푸드 이 두 기업들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가 나오면서 계속 신고가의 행진인데 저는 뭐 올해뿐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도 뭐 몇 년 이상, 2, 3년 이상 봤을 때 상당히 우량 종목으로 좋은 종목이다. 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네. 멀리 가져가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멀리 가져가자. 왜냐? 이 식습관은 안 바뀝니다. 제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돼도 제가 봤을 때 급식 할 것 같거든요. 외식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쪽에서의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매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핫키워드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중심의 재미난 이야기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